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하지만 이제 회귀 문제를 한번 정의하고 해결하는 걸 한번 봐보죠. 어떤 식으로 사이키드론을 이용해서 회귀 문제를 해결하는지. 저번 시간에 했던 이제 분류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y는 이퀄 x제곱이라고 하느니 y는 이퀄 x제곱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이제 임의로 만든 거예요. 실은 이제 이런 데이터를 쓰는 일은 거의 없는데 책에서 이제 A를 보이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이렇게 y는 이퀄 x제곱에서 x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값을 가지고 이제 50분의 1씩의 간격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y값 x제곱을 해서 y값을 구한 다음에 이 y에다가 이제 어떤 노이즈를 줬죠. 랜덤한 노이즈 값을 줘가지고 저번 시간에는 이제 분류 문제를 했잖아요. 분류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x하고 y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점들을 이분했잖아요. 가로 안에 있는 가로 안에 원 안에 있는 애들하고 원 밖에 있는 애들하고 두 개 이제 라벨을 부여했잖아요. 원 안에 있으면 true, 밖에 있으면 false,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라벨을 해놓고 학습을 시킨 거죠. 훈련 집합인 테스트 트레이닝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원 밖에 있는 경우는 false로, 원 안에 있으면 true로 이렇게 이제 반응하도록 라벨링을 해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그때 이제 쓴 게 서포트 벡터 머신에 있는 SVC라고 하는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이 클래시파이어의 훈련 집합과 그 훈련 집합의 라벨이 이렇게 주면은 이 서포트 벡터 머신, 사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리니어 선형인데 아무튼 보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그 경계면을,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애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선을 찾는 거라고. 선을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는 XY 좌표값만 가지고 이 머신한테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딕트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에 있다 아니면 뭐 또 바깥에 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얼마나 제대로 맞췄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게 accuracy score라고 하는 거하고 confusion matrix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쓰잖아요. accuracy score는 지금 테스트 데이터의 라벨하고 실제 테스트 데이터의 라벨하고 이 머신이 예측하는 거하고 얼마나 잘 맞췄냐. 100% 맞추면 이제 accuracy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샘플 수 중에 실제로 맞춘 거예요. true는 true라 하고 false는 false라고, 안쪽에 있는 건 안쪽이라 하고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이라고 한 개수를 세 가지고 전체의 데이터 수, 이제 테스트 데이터의 수로 나누면 이게 이제 accuracy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도 이야기했었는데, 컴퓨전 매트릭스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두 개의 투 클래스 프로블럼 임금이 이렇게 나온다 했죠. 여기가 이제 true 뭐 파저티브 이렇게 쓰고, 여기가 true 네거티브 이렇게 쓰고, 여기 이제 false 파저티브죠. false 파저티브, 여기는 false 네거티브. 여기는 실제로 true인 거, 여기는 이걸 그냥 파저티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실제로 이제 false인 거, 이건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안에 있다, 아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쪽은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학습기가 기계가 클래시파이어가 분류를 하는 거죠. T라고 또는 아니다라고. 그래서 제대로 이게 true죠. true 포지티브 진짜로 true라고 한 거잖아. 이렇게 쓴 거예요. 맞춘 거죠. 그래서 여기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어저께 몇 개 맞추죠. 여기 19개. 실제로 true도 진짜 그 테스트 데이터에 원래 라벨이 true인 게 19개였는데 기계가 예측한 것도 19개였어요. true positiv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개에 맞춘 거죠. 근데 하나는 틀렸죠. false인데 바깥에 있는 것을 갖다 여기다가 true라고 한 거죠. true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false positive, 거짓 긍정이야. 거짓 긍정. 진짜 긍정, 거짓 긍정. true라고 한 것 중에 하나 틀리고 지금 19개를 맞춘 거죠. 얘가 이제 예측한 걸래. true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하는 것이냐인데 어쨌든 실제로 true인 거에 대해서는 19개를 다 맞춘 거죠. 얘가 몇 개였나요? 생각이 안 나네. 총 30개니까 10개였나? 10개면 여기는 0이었고 그래서 true, negative 진짜로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다 맞춘 거죠. 10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이 컨퓨전 매트릭스라 한다. 컨퓨전 매트릭스 혼동 행렬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로 나중에 보면 또 이렇게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도 헷갈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컨퓨전 이름도 컨퓨전 매트릭스야. 컨퓨전 매트릭스 혼동 행렬이라고 해.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테이블을 어떤 경우는 이거 거꾸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지금 사이키틀런에서는 이쪽을 이렇게 예측치로 봤지만 또 어떤 데서는 이렇게 예측치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잘 알아야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죠. 어쨌든 이런 부분 컴퓨터 매트릭스에 대해서 잘 알아놔야 된다. 네, 이제 저번 시간에 그걸 약간 이야기했었고 오늘은 이제 회귀 문제입니다. 회귀 문제, 리그레션이라고 영어로는 이야기하죠. 이 부분은 일단 필요가 없으니까 커맨드 처리해버리고 우리 여기서부터는 회귀 이렇게 합시다. 회귀. 회귀는 이제 문제 방식이 달라요. 회귀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금은 y는 이퀄 x 제곱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뭐 좀 그러긴 한데 원칙적으로 회귀의 문제는 실제로 함수하고 이제 진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x를 주고 y 값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벨이 없어요. 여기는 라벨이 뭐 안쪽에 있다 바깥에 있다 뭐 고양이냐 개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실제의 어떤 수치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식 예측 같은 거 있잖아요. 과거의 주식 데이터 플러스 현재 뭐 여러 경제적인 상황 그날의 뉴스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몇 분 후에 또 며칠 후에 이런 주식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주식값은 뭐 어느 분류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디에 속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뭐 어떤 주식의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내일 1,200원이다. 뭐 8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이런 걸 회귀라고 하는 거예요. 회귀. 리그레션 문제라고 하죠. 그 리그레션 문제들이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물론 이제 이런 회귀 문제도 구간을 나누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두 가지만 분류를 하는 문제라고 그러면은 라벨을 오른 거 내린 거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분류 문제가 되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분류 문제는 회귀 문제에 좀 단순하다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회귀 문제는 좀 분류 이제 그
분류 문제하고는 좀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일단 책대로 따라가면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고 또 내가 실습하는 걸 따라가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보니까 모델을 먼저 해놨네. 사이키트런에서 프롬은 이 모듈에서 이제 특정한 모델을 이제 임포트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리니어 선형 모델, 리니어 모델이 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x y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 A, B, C 쭉 해가지고 뭐 Z 이렇게 있으면 요런 형태로 좀 앞에 사실 좀 다시 쓸까요? 이거 간단하게 씁시다. AX1 플러스 BX2 플러스 뭐 CX3 뭐 이런 식으로 요런 식이 이제 선형 함수죠. 선형 함수야. 즉 이 x1, x2, x3라고 하는 변수들이 다 1차원이에요. 1차. 1차. x제곱 이런 게 없어. 모든 변수들이 이런 1차원의 변수들의 웨이티드 썸이라고 하죠. 가중치 합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선형 함수라 해요. 선형 함수. 선형. 실제로 우리가 이제 위치관을 본 데이터는 y x 제곱이잖아요. y 제곱인데 이제 여기서 리니어 모델이 근데 뭐 여기서는 리니어 모델로 사용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여러 차원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원래 이제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함수를 두고 이제 요 A, B, C를 예측하는 거예요. 요걸 잘 맞추면 요 값을 잘 알아내면은 원래 점들이 있다고요. 점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x 좌표, y 좌표하고 점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포괄하는 이 점들의 포괄하는 어떤 선형 함수를 찾아내는 게 목적인 거죠. 선형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결국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요 코에피션트 계수들에 의해 가지고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이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것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것들이 조합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함수의 선이 어떻게 날아가지면 되냐는데 그 점들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선, 그러니까 점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선을 찾아내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된 함수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된 걸 찾아야 이 추세를 정확히 반영해서 특정한 x 값이 주어질 때 그때 y 값을 요걸로 하는 거야. 요것을 예측치를 한다. 예를 들면 그 주식 시장에 어떤 특정 여러 가지 변수들이 x1이라고 하는 걸 하나 우리가 치환시키면 그때 가격이 여기쯤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쯤이. 즉, 요 변수에 따라서 요 가격대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니까, 그걸 대표할 수 있는 함수를 얻어가지고, 그 함수를 이용해서 x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y 값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그때의 주식 값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 그래서 요 선을 찾아내는데 그 선을 찾아낸다는 의미는 요렇게 되어 있는 함수의 개수를 a, b, c를 변수가 3개다 그러면 a, b, c라고 하는 3개의 변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뭐 바이어스라 그래서 상수값이 하나 더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4개를 이제 추정해내는 거죠. 이게 절편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 앞에 있는 것들은 기울기를 관여하게 되는데 끝에 있는 것은 이제 절편이, 즉 앞에 있는 것은 기울기 이렇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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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게 여기를 지나가느냐 여기를 지나가느냐 여기를 지나가느냐 하는 것들은 요 뒤에 있는 얘가 바이어스가 이제 결정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선형 함수를 해서 이제 회귀를 한다. 그래서 물론 선형 회귀만 있는 건 아니고 리니어 모델만 있는 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도 그
그런 회귀 모델이 있어요. 책에는 일단 이걸로 돼 있으니까 봅시다. 그래서 먼저 1차식으로 회귀하고 뒤에 보면은 뭐 2차식으로도 하고 또 9차식으로도 회귀를 하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보죠. 첫 번째 x1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문자로 써놨네요. 트레인은 x 트레인이다. 이거 x1 테스트는 x 테스트다. 이렇게 지금 y x 값만 이제 서로 훈련 집합과 나중에 이제 검증할 때 얼마만큼 성능이 어떤지 얼마나 잘 맞추는지 해당하는 이제 x 트레인 테스트 집합을 두 개를 해놓은 거죠. 모델을 일단 만들었어요. 모델을 리니어 모델에 있는 이게 모델인데 리니어 모델에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면 하나 팁으로 여기에서 여기다 해봅시다. from 런하고 input 한 다음에 살짝 빠졌네. 이렇게 놓으면 dir 하고 리니어 모델 이렇게 하게 되면 리니어 모델의 종류가 쭉 또 그게 있는 일련의 여러 가지 함수를 볼 수가 있죠. 보면 여기 뭐 ARD 이것도 ARD 리그레션이니 베이지안 리진이 엘라스틱 넷이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네치 부인 이런 것들은 이제 나 보면 레귤러라이제이션 한다 그래서 웨이트 값들을 이제 조절할 때 웨이트가 작을수록 웨이트 합이 작을수록 뭐 좋게 한 아무튼 뭐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천형 모델에 그 모듈이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할 게 이제 뭐였죠? 리니어 리그레션이 요 놈을 사용해요. 이건 이제 다시 한번 보면 dir하고 이렇게 그 해당 모듈이나 뭐 클래스나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딸려 있는 여러 가지 뭐 클래스든 함수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 우리가 리니어 모델 중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할 거니까 번호를 하나 얻어 놓고 완전 간단해요. 학습을 시키는 거야. x1 트레인 데이터로 트레인 데이터 오이씨 트레인 데이터 하고 이때는 뭐겠어요? 타겟이 y 값이잖아. y 값이 분류 문제 할 때는 x, y 좌표를 가지고 그게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를 분류하는 문제 있지만 회귀 문제는 x 값을 가지고 y 값을 추측하는 거라고. x 값을 가지고 y 값을 추측. 그러니까 훈련 집합은 그대로 x 트레인 x 값을 이용하면 되지만 타겟이 이번에는 y가 되는 거. y. 그래서 앞에 분류 문제에서는 이렇게 x, y를 두 개를 좌표를 하나의 이제 훈련 집합으로 만들죠. 새롭게. x, y 좌표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걔가 true냐 false냐로 아니냐 밖이냐 0.6 반지름이 안에 들었냐 바깥에 있냐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훈련 집합이나 테스트 집합을 이렇게 x, y 좌표 두 개로 되어 있는 걸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x 좌표만 가지고 사실 여기 x1 트레인이라고 안 써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차원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x1 하나만이
요 좌표 요걸 특징으로 해가지고 y 값을 추측해야 되는 거죠. 타겟이 이거예요. 타겟이 이게 y. 근데 이제 아까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데이터 x, y 좌표를 가지고 그 라벨을 추측하던 거 있잖아요. 라벨을. 이렇게 라벨을 해. 그래서 이제 할 때 앞에가 특징, 뒤에가 타겟 이렇게 쓰는 거야. 학습시킬 때 피트에서 마찬가지로 앞에가 특징, 뒤에가 타겟, 목적.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제 뒤에는 이제 그림 그리는 게 하나 있죠. 그냥 그림은 나중에 제일 뒤에 그리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만 합시다. 예.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바로 그렸네. 위에다 똑같이 그리려고 그립시다. 그냥 plt 플롯하고 x에 테스트는 여기가 있네. 테스트를 가지고 했었죠. 모델 프리딕트 앞에 했던 거 똑같죠. 여기 분류기로 프리딕트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모델 프리딕트 하는데 이건 아예 어차피 이게 y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바로 그리는데 앞에 있는 x 좌표 테스트하고 모델의 프리딕트 이렇게 해놨네. 근데 이러면은 이제 몇 개나 맞았는지 뭐 이런 걸 알 수는 없는데 책에서는 그림만 이제 그리는 걸로 해놨네. 사실 이런 데는 MAE라고 하는 MAE 라고 하는 이제 성능 지표를 사용해요. 아까 분류 문제에서는 accuracy를 썼었는데 몇 개나 맞췄는지. 요거 이제 몇 개나 맞췄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y 값이 있는데 추측을 했어. 이걸 똑같다고 맞았냐 틀렸냐로 하는 문제는 좀 쉽지 않죠. 이건 얼마만큼 근접해 있냐. 그래서 사실 두 개를 빼. 차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순순히 그 차이만 알고 싶은 거니까 앱솔루트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이걸 에러라 하고 이걸 에러라 하는데 여기서 절대값을 씌우죠. 그리고 전체 테스트 집합으로 평균을 매기는 거예요. mean absolute error 그래가지고 MAE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의 개수로 이렇게 하면 이게 MAE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 집합의 샘플의 개수를 가지고 예측치 리그레서가 예측한 결과값이 특정 x에 대해서. 근데 실제 이제 y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해서 싹 더해. 그 놈을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MA를 하고 이건 작을수록 좋은 거죠. accuracy는 높을수록 좋은 거지만 MA는 낮을수록 좋은 거야. 완전히 다 맞추면 어떻겠어요? 0이겠잖아요. 이건 accuracy는 다 맞추면 1이 되는데 그런 차이가 약간 있죠. 책에는 지금 뭐 MA를 예상하지는 않았어요. 책에서 그냥 그림만 그리는 거니까 나중에 아마 뒤에 책에 나올 거여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는 저거 똑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X 테스트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라인 스타일은 언더바 점으로 하고 라벨은 fully degree 1 1차란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요 과정은 뭐냐 그러면 선형일 거다. y는 equal x 이렇게 데이터를 내는 것은 y는 equal ax일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 1차원으로 이 플러스 p가 있겠죠. 하고 요놈하고 요놈만 이제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개만이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 데이터가 사실은 이렇게 x제곱
로부터 노이즈가 있어서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잘 맞추기 힘들겠죠. 근데 우리가 근데 데이터만 가지고는 원래 숨어 있는 함수를 모른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모르잖아. 우리가 이제 다양한 모델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x 1차로 놓고 해보고 2차로 놓고 해보고 뭐 3차로 놓고 이렇게 해서 책에서는 지금 1차, 2차, 9차식을 가지고 회귀 모형을 만들어 본 거죠. 책대로 이제 해봅시다 또.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2차의 회귀예요. 그래서 x2 이렇게 붙였죠. 그러면서 데이터를 x 트레인을 제곱 일단에 제곱에 하고 x 트레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 변수가 두 개인 거예요. 두 개. x 제곱하고 x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x ax 제곱 플러스 bx 하고 뒤에 이제 바이어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놓고 예측치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정확한 실제값은 y라고 하고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측치는 위에다가 이렇게 해설 모자를 씌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놓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놈하고 A, B, C 값을 예측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y는 이퀄 x의 제곱으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피팅하는 잘 맞추는 A, B, C를 예측하면 된다. 예측하면 이걸 얻어내면 된다. 실제로 가장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서 A는 1값이고 B하고 C는 0이면 되겠잖아요. 0이면 이건 1로 하고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원래 타겟은 이걸 정확히 찾아내는 거잖아.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건 피처가 두 개인 거죠. x 제곱값하고 x 값하고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테스트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모델도 뭐 똑같은 걸로 이제 쓰면 돼요. 모델하고 리니어 모델하고 리니어 리그레션에 거두는 다음에 모델 점 피트에 하고 x2 트레인 하고 y 트레인이 어차피 요렇게 두 개 2차원의 피처를 가지고 2차원의 피처를 가지고 y 값을 추출하는 거죠. x 제곱과 x를 이용해서 이것도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실제 테스트는 플로팅을 해버려 그림을 그리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예측이 됐는지. 그래서 이 부분만 이거는 그대로 둬도 되겠네. 이대로 두면 되죠. 다만 이거 라인 스타일하고 구분해 주기 위해서 폴리 디그리 2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2차가 된 거고 9차식으로 하기도 있어. 이건 9차식을 그리기가 힘드네. 아니 쓰기가 뭐가 많네. 그래서 그 부분은 9차식은 좀 생략할까? 지금 책에 있죠. 책에 있는데 보면 이걸 이제 X트레인의 9승 하는 9승 그 다음에 A의 X의 8승이 X의 7승 이렇게 하고 쭉 나가죠. 그리고 플러스에 모르겠네. 9까지가 F에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Y 햇을 이런 식으로 두고 AB부터 여기 G까지 총 10개의 미지수 10개의
케이스를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피팅해서 가장 에러가 적은 걸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좀 생략합시다. 쓰기 너무 많네. 생략하도록 하고 뭐 1, 2차만 보더라도 일단 뭐 그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표시하고 데이터 표시하는 건 여기 있으니까 갖다 쓰면 될 것 같고 데이터에 트레인하고 테스트 여기는 좀 약간 다르죠. 다르긴 한데 갖다가 치면 표시해서 주고 하면 여기를 뭐 라벨 트레인 트루 안에 있는 것만 트루 폴스로 구별하지 않고 전체 트레인 집합을 다 찍는 거죠. XY 좌표로. 밑에도 밑에는 테스트죠.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하고 뭐 마크는 좀 다르죠. V라고 얘는 X로 하고 그냥 여기도 트레인이라고 하고 얘는 테스트라고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선도 어쩌고저쩌고 선도 위에 있으니까 놈이죠. C에서 선 찍고 요 포물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요것도 또 해줬네. 요거만 해도 되겠냐. 이렇게 싹 밑에다가 코멘트 할 때 여러 개면 집어서 코멘트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됐습니다. 한번 출력해 볼까요? 실행시켜 볼까? 에러가 났네. 여기가 언더가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나 보네. 잠깐만요. 뭐 어디가 에러가 났다니? 봤더니 제가 여기 이 부분을 X2 지금이 요렇게 요 두 개로 되어 있는 테스트 집합이어야 되는데 X 제곱 거하고 X 거하고 제가 여기를 그냥 X 테스트라고 써놔가지고 그랬어요. 앞에 이제 X 테스트는 상관이 없는데 뒤에 프리딕션 할 때는 실제 요 데이터를 써야 예측을 하죠. 2차원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실은 정확히 쓰면 요것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X1 테스트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요 부분이 예측할 때 2차원 얘기를 사용할 때는 2차원 데이터를 써줘야 되잖아. 요걸 X2 테스트에서 이렇게 X 제곱값하고 X 값하고 된 2차원으로 된 걸 써야 되는데 그냥 X 테스트 1차원으로 되어 있는 걸 썼더니 에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는데 뭐 차원이 안 맞다 지금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실행시키면 요 그림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 어쩝니까? 잘 맞췄습니까?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건 요놈이잖아요. 잠깐만요. 하얀색 그러면 잠시 제가 색깔 변경하는 것을 깜빡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이제 바꿔서 보면 우리가 이제 예측하려고 하는 게 요거죠. 요게 난 노이즈 커브에 실은 요걸로부터 데이터가 이제 발생한 거잖아요. 요걸로부터 이제 노이즈를 줘가지고 지금 점들은 얻어낸 거지만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그렇지만 가장 원본은 요 x 제곱이라고요. 그랬는데 보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도를 한 것은 요 놈이죠. 디그리 원짜리 선형일 수밖에 없죠. 선형으로 했더니 사실 이 안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매트릭이 있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선을 그어 놓고 점들 있잖아요. 훈련 데이터로 줬던 이 점들 훈련 데이터 지금 훈련 데이터가 삼각형인데 역으로 된 삼각형 그놈들하고 이렇게 거리를 쟀을 때 그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선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점들이 이렇게 막 놓여 있는데 엉뚱히 이렇게 쓰면은 당연히 거리가 합이 최소가 안 되겠죠. 조금씩 옮겨가 보면 나중에 요 사이를 이렇게 가는 놈이 요 놈이 가장 얘들로부터 거리가 취소가 되는 선이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선을 학습한다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더니 가장 아마 그 점들로부터 역삼각형으로 된 트레인 집합으로부터 거리가 최소가 되는 선은 아마 이건가 봐요. 그렇지만 이걸로는 이제 만족스러울 수가 없겠죠. 원래 예측하려고 하는 지금 함수가 y는 있고 x 제곱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른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2차원으로 늘려본 거죠. 2차원으로 늘려봤더니 이번 요거 이제 주황색으로 된 거예요. 그건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잘 예측하죠. 원래 x, y는 이퀄 x 제곱은 아니지만 그거와 거의 비슷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이제 9차원은 안 해봤지만 책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9차원 함수는 여러분들이 그려본 적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러 이제 1차원 선형이면 당연히 선형이고 1차원이고 2차원은 이제 포물선인데 3차원부터는 이렇게 되죠. 4차원은 더 이제 5차 9차원이니까 막 이렇게 꺾일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요런 걸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걸 이제 언더피팅이라고 해요. 언더피팅. 덜 맞춰졌다. 덜 맞춰졌다. 이건 이제 옵티멀하게 잘 맞춰준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막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건 오버피팅 했다요. 오버피팅. 너무 미세한 그런 분포의 흐름까지도 다 반영하게 되죠. 차원을 높이면. 그래서 이제 그 훈련 집합에는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테스트 데이터에는 오버피팅 하게 되면 잘 안 맞는다고. 언더피팅은 당연히 성능이 아주 떨어진 거고 이건 너무 훈련 집합에다가 두드러 맞추게 되니까 모델이 일반화가 안 돼. 일반화가. 그냥 모델 그 선택되어 있는 훈련 집합에만 탁 특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버피팅 너무 잘 맞은 거죠. 언더피팅은 이제 그 모델 자체도 너무 이제 모자라게 이제 맞춰진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요 사이에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에 해당한 어떤 피팅이 있어서 그걸로 만들어야 이제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일반화가 여러 실제 테스트 데이터에도 잘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옷을 우리가 이제 가봉을 한다 그러나요? 아무튼 이렇게 맞추는데 몇몇 모델들한테만 딱 입혀봐가지고 예를 들면 평균 몸무게 키 이렇게 해서 뭐 1m 80에 몸무게가 그냥 75kg, 80kg 나간다 이렇게 딱 그렇게 되어 있는 몇몇 모델만 데려다가 거기에 옷을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잘 맞겠지만 보편적으로 180에 80kg를 가진 사람들한테 그 옷이 잘 맞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의미는 거라고. 오버피팅이. 그 모델 선택된 모델들에만 너무 딱 맞춰버리면 기성품으로 팔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선택할 때도 적절하게 오버피팅과 또 지나치게 단순한 언더피팅 사이에 있는 적절한 이런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에 지금 묻고 내가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너무 많이 나가버린 거 아닌가 좀 그런 지금 걱정도 있긴 한데 일단 나중에 다시 들을 이야기니까 하고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을 한번 해보죠. 이 부분도 클러스터링을 위해서 잠시 이제 코멘트 처리해버리고 이번 이제 세 번째 문제는 클러스터링입니다. 클러스터링도 라벨이 없어요. 클러스터링 라벨이 있어요. 앞에 두 개는 라벨이 있었죠. 첫 번째 것은 true냐 false냐, 즉 안에 들어있냐 밖에 들어있냐, 원 안에. 두 번째 이제 회계에서는 물론 위에 있는 라벨하고 의미는 다르지만 특정한 y 값이 정해져 있었다고. x에 대한 y 값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y 값이 라벨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분류 문제와 회계 문제는 그 수준이 그레듀얼리티라 그러나요? 이렇게 아무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분류가 아주 미세하게 되냐, 아니면 듬성듬성 되냐, 이제 그 차이인 거라고. 컨티뉴스하게 이제 값이 나오니까 디스크릿과 이제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 그 차이인 거죠. 분류와 회귀 문제는 차이가. 그래서 분류는 디스크리트하게 몇 개로 이렇게 분류 나눠놓고 하는 거에 비하면 회계는 그걸 미세하게 쪼개가지고 컨티뉴어스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그렇지만 어쨌든 두 개 다는 이제 라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클러스터링은 그런 라벨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없고 데이터만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야. 데이터만 가지고. 그게 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두 개는 지도학습이라고 이야기해요. 지도학습.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것은 지도학습. 분류와 회귀는 지도학습이다. 내가 펜이 있는데 펜을 두고 왔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걸 지도학습이라 하고,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클러스터링은 비지도학습이라. 이제 그 지도와 비지도는 라벨이 있냐 없냐를 차이를 가지고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지도는 말 그대로 뭔가 가르쳐 주는 게 있잖아. 이게 고양이다, 이게 개다, 이게 원 안에 있다, 없다, 또는 이게 x일 때 y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니까 이런 걸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 supervised learning 지금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클러스터링은 좀 그게 이제 유형이 좀 다른 형태인 거죠. 클러스터링은 비지도학습이야. 그런 라벨이 없어요. 이럴 때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겪는 거라고.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한번 보죠. 뭐 말로 하는 것보다 클러스터링을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도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있는데, SK 사이키트런에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는 이제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가져다 쓸 겁니다. 이것도 한번 미리 가져다 한번 해볼까요? 뭐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져다 쓸 것은 이 중에 K-means라고 하는
K-means 클러스터링이라고 K-means 방법을 쓸 거예요. 이것도 방법은 아주 단순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이야기 할까요? 뭐 별게 아니고 데이터들을 뿌려져 있잖아요. 데이터들 막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일단 K개를 정해야 돼. K개 몇 개의 클러스터로 나눌 건가? 우리가 이제 전혀 그런 걸 모르는 상태. 라벨에 있으면 라벨은 아까 투클래스 프로그램이면 아니냐 바뀌냐 개냐 고양이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분류잖아요. 근데 클러스터링은 아예 그런 라벨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몇 개로 분류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사전에 이걸 사실은 정해야 돼. 그러니까 임의성이 들어가는 거죠. 몰라 사실은. 그래서 K, 물론 이제 K를 선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고급의 과정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깊이 하면 몇 개로 분류를 하는 게 현재 데이터로부터 가장 적합한지 에러를 줄이는 그렇게 하지만 뭐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뭐 K를 2개로 우리가 정한다 그러면 데이터 이미 하나의 데이터를 선정해요. 랜덤하게 뭐 요놈하고 뭐 요놈이 선정됐다. 그러면 각 데이터로부터 요놈과 거리를 다 계산해. 거리를 계산해요. 다 계산해가지고 요놈들의 거리를 다 계산하죠. 각 다른 점들로부터 2개를 중심으로 계산해가지고 자기가 가까운 쪽으로 수속을 주는 거야. 여기 아무래도 여기 있는 애들은 이렇게 묶이겠죠. 여기 있는 애들은 이렇게 묶일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애들 중에 이제 중간값을 정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지금 그림이 좀 그래서 얘가 이제 중간값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지 않겠죠. 여기에 있는 애 중에서는 요 거리를 가지고 x 좌표, y 좌표들을 평균값을 내보면 이 정도 있는 애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야. 아까는 얘가 중심이었는데, 얘가 중심이었나요? 요놈이 중심이었는데, 얘는 중심이 이제 옮겨온 거죠. 얘는 중심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또, 거리를 또 다 재요. 이렇게 다 또, 이렇게 재. 근데 뭐, 아까 이쪽에 있었던 중에, 좀 그림 좀 이상한데, 여기 있던 놈이, 이쪽에 약간 포함되는데 이번에 계산해봤더니 얘가 더 가깝더라 그러면 이번에 이놈이 이쪽으로 포함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야. 반복해 나가면 이게 이제 2개의 집합으로 분류가 되죠. 만약 K가 3개다 그러면 처음에 임의의 3개의 점을 선정해 가지고 가까이 있는 놈들을 싹 여기다 모아 분류하고 거기에 이제 가운데 점을 얻어. 요 그룹 중에 이걸 클러스터라 그래요. 클러스터 중에 중심값을 그래서 요 클러스터에서 또 중심값 또 요 클러스터에서 중심값으로 구해가지고 또 다른 모든 걸로부터 이제 거리를 재서 이제 소속을 다시 또 재분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중심값을 옮겨가면서 분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분류가 정확히 돼 클러스터가 이제 나눠지죠. 이렇게 3개의 집합으로 K 값 3개에서 이때 사용하는 이제 K-means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 모델이죠.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여기서도 이제 데이터가 여기서는 피처가 XY 좌표예요. 그래서 이제 np.c하고 데이터 x하고 데이터 y하고 x하고 y 좌표를 싹 이제 더해놓은 거죠. 여기는 이제 훈련 집합과 테스트 집합을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닌데 여기서 일단 왜냐면 사실은 이제 전체 집합이 사실은 자기가 가진 샘플이 사실은 전체가 나중에 보면 훈련 집합으로 사용돼요. 어쨌든 뭐 여기서는 이제 따로 테스트 집합을 지금 분류를 하지 않았고 분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라벨이 없으니까 그 나중에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라벨이 없는 데이터들만 있다 그러면 근데 물론 실제로는 그렇진 않은데 실제로는 약간 이제 라벨을 붙여가지고 라벨을 붙이는 게 돈과 시간이 드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그러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전체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클러스터링 하는 게 있고 데이터를 분류만 할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제 XY 좌표가 있어야 되니까 MP numpy에 있는 C라고 하는 컬럼으로 컨캐테네이트 하는 걸 쓰죠. 모델은 cluster.k 민제 K 민제하고 클러스터의 개수를 써줘야 돼. number of clusters, 클러스가 몇 개냐라고 하는 3개를 이렇게 하네. 3개로. 그리고 그냥 모델 트 이렇게 써야죠. 그 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그 다음에 라벨스라고 해서 이제 그 모델에 있는 라벨스로 데이터가 이제 그 여기 우리가 그 지금 전체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를 그래서 이제 모델.라벨스라고 하는 요것은 그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3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임의의 0부터 아마 숫자 0, 1, 2로 이 데이터 각각의 샘플의 x, y 좌표 값들에 대해서 전체 집합에 대해서 0, 1, 2로 라벨이 이제 붙는 거예요. 라벨이 없지만 애초에 데이터들은 라벨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클러스터는 분류를 해놨으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각 샘플별로 0, 1, 2, 3, 0, 1, 2 3개니까 이렇게 부여하는 겁니다. 그 값을 이제 뭐 굳이 이제 라벨스에다가 라벨스가 이제 그 값을 갖고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건데 한번 보죠. 일단 뭐 plt scatter 하고 데이터의 x에서 라벨스가 0인 애들이 즉 지금 요것은 전체 집합이 100개죠. 우리가 100개에 대해서 이제 라벨이 쭉 붙어 있어 0 혹은 1, 2, 2, 3개 중에 하나 붙어 있겠죠. 그 중에서 0번이거든. 0번인 애들은 이제 라벨이 true인 거죠. true인 애들만 x에서 추출하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y에서도 0인 것들이 따로 추출하는 거죠. 삼각형으로 그리고 일단 띄워도 됩니다. 라벨은 클러스터 0번이다 이렇게. 이게 있구나. 때문에 그 다음에 똑같이 세 개 클러스터니까 나머지는 1과 2로 하면 되죠. 1인 것들이 1인 것들 이것도 이런 것들 하고 마크를 이런 x로 해. 그 다음에 이것도 1로 나머지 이제 2인 거죠. 이건 5로 해. 2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2는 거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금 쭉 긁고 하면 되겠네. 그치요?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다가 붙여봅시다.
제거해주면 해서 실행을 한번 더 시켜볼까요? 어디가 뭐가 잘못됐니? 여기가 y 놓고 vy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자꾸 거슬리네. 레전드 위치를 책에 있는 대로 박스에 앵커를 좌표를 지정해줘 버리는 거예요. 1.05 1이다 이렇게. 로케이션도 어퍼 레프트로 하고 딱 보호도 패딩을 0으로 하면서 글자가 또 잘못됐네. BO R자가 빠졌나? 됐네요. 이렇게 하면이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레전드를 바깥으로 이제 뺀 거죠. 이게 좀 좁아서 특히나 이걸 리미트로 해놔 버리니까 뭐냐면 이걸 이렇게 안 하는데 써놨으니까 일단 놔둬보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정도면 하나 정도 있지만 적절히 피해 나가잖아요. 사실 리미트를 XY 리미트를 안 주면 제가 알아서 좀 되는데 리미트를 줘버리니까 그림이 딱 차게 돼가지고 레전드 위치가 어색해지는데 아무튼 막 이렇게 해도 되고 섹션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보면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이거 2번이라는 거예요. 2번 이게 1번 0번 여기 1번이 어때요? 클러스터링 잘 된 것처럼 보이나요? 알 수가 없어 사실은. 왜냐면 사실은 이제 진짜로 이제 평가를 하려 그러면 뭔가 이걸 라벨이 있는 걸로 클러스터링 해보는 실제로 평가를 하려 그러면 라벨이 있는 걸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해보는 게 정확해. 클러스터링 라벨이 있는 걸로 그래야 진짜로 소속이 잘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건 라벨이 없이 전혀 없게 해놓으니까 맞았는데 틀렸는지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어쨌든 뭐 섞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은 아주 그건 이제 케민즈라고 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놈이 엑스라 뭐 이런 얘들 이런 애들이 특히 요놈들 이런 애들은 지금 이쪽에 붙여도 맞을 것 같고 특히 요놈이 그러네. 이쪽에 붙여도 맞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 아마 요게 2번 클러스터로 붙었다는 것은 아마 뭐 중간값이 뭐 이 정도 있고 요것의 중간값은 뭐 한 이 정도 있어서 얘가 얘보다는 가깝다. 요 길이보다는 뭐 그런 평가로 지금 소속이 초록색에 있는 2번 클러스터로 된 거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링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데이터를 라벨이 없이 흩뿌려 놓고 그 좌표값을 가지고 피처인 거죠. 이렇게 집단으로 클러스터로 이렇게 묶어주는 이게 이제 클러스터링인 거예요. 실제로 현실적인 데이터는 라벨이 돼 있는 것보다는 라벨이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트래픽을 분석해서 악성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얻어내려고 할 때 일일이 사람이 이제 분류를 해서 이건 악성 트래픽이구나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악성 코드도 마찬가지죠. 어떤 코드가 악성인지 아닌지는 결국 사람이 해내야 돼요.
처음에는. 그걸 이제 돌려보고 악성 아니면 소스를 보고 아니면 행위를 보고 코드를 쭉 이제 악성이지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이제 데이터를 모집해 넣고 악성이다 아니다. 악성 중에서 코드 중에서도 어떤 분류다. 아무튼 라벨을 붙이는 일들은 수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라벨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우리 네트워크 트래픽을 가지고 분류를 할 때 이렇게 클러스터링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정상이거든.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해킹 공격이 있거나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웃라이어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외톨이라고도 번역하죠. 뭔가 떨어져 있어. 데이터를 정상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피처 공간에 뿌려보면은 이렇게 분포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이 분포로 동떨어져 있는 애가 있단 말이야. 얘를 주시하는 거야. 얘가 아무튼 이상이다, 이상 징후다. 여기는 정상인 거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때, 분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비슷한 애들 여기 공간에 보고 이상인 애들은 좀 떨어져 있겠죠. 상대적으로 적은 쪽이 이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상 트래픽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클러스터링도 무시 못할 기계학습 방법이다. 우리가 흔히 학습이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분류나 회귀 문제를 주로 이제 많이 다루는데, 클러스터링도 요즘은 또 이제 세미라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준이라는 우리나라 준 지도 학습 이렇게. 근데 이 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클러스터, 비지도 학습하고 지도 학습을 섞어서 쓰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형태죠. 데이터가 아무래도 지도 학습을 쓸만한 그런 라벨이 붙은 데이터를 많이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모아진 거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라벨이 붙지 않은 데이터들이 훨씬 많겠잖아요. 밖에 많이 시끄럽네요. 그만하라는 얘기 같네. 오늘 이 정도로.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학습 방법들, 지도, 비지도, 세미지도까지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책에서 제가 책을 끝까지 다 봐본 게 아니고 이번 학기에 처음 지금 책을 선택해서 하는 거라 읽어가면서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회귀와 클러스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지도와 비지도를 좀 구분해라.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는 정도의 차이지 거의 어찌 보면 비슷하다. 둘 다 지도 학습의 방법이다. 근데 클러스터는 전혀 라벨이 없이 데이터만 가지고, 데이터의 성격만 가지고 집단을 나누는 이런 거여서 두 가지 성격은 상당히 많이 다르다.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